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1페이지, 2페이지까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편집 용지를 설정하고 저장하는 것부터 했었죠. 자, 제일 먼저 항상 그거 먼저 해야 돼요. 한글 네오 버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키보드에 보시면 F7 눌러서 위쪽 10, 머릿말 10, 꼬릿말 10, 아래쪽 10, 왼쪽 11, 오른쪽 11입니다. 위에 머릿말, 꼬릿말, 아래 10, 왼쪽, 오른쪽 11 설정하고요. 이번에는 문제 번호 1점 엔터 두세 번, 2점 엔터 두세 번 해주고 쪼개서 구형 나누기를 해주세요. 구형 나누기 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3점, 4점 문제 번호 작성해주고 다시 한 번 더 쪼개서 구형 나누기 3쪽은 문제 번호를 쓰지 않고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게끔 페이지만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1번 밑에다가 커서를 두고 저장하겠습니다. 위쪽에 디스켓 아이콘 클릭, 문서에 ITQ 따다. 여기에다가 수험번호 빼기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 후에 1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 거죠. 자,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 이어서 연습해 볼게요.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데이터를 작성하실 때 문단이 끝나는 부분에서 엔터는 한 번만 치고 넘어가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제가 시간상 미리 작성을 해놨어요. 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작성을 먼저 해주세요. 그런 다음 바로 스타일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타일이 들어갈 부분에 문단만 블럭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 스타일 클릭 아래쪽에서 더하기를 눌러서 스타일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빅데이터 적어주고요. 바로 이어서 문단 모양 그러면 아래쪽에 문단 모양 클릭해서 왼쪽 여백 15 문단 아래 간격 10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설정 이번에는 글자 모양인데요. 글자 모양의 경우에는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따르고 크기 10부터 자간까지는 둘 다 공통 값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글부터 해볼게요. 글자 모양에 가서 대표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한글로 바꾸신 후에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기준 크기 10, 장평 자간. 기준 크기는 여기 10 기본값이니까 그대로 확인만 한번 해주고요. 장평은 글자의 너비입니다. 95, 자간은 사이의 간격. 5 이렇게 한글을 먼저 설정했고요. 바로 영문. 이어서 한글을 클릭해서 영문으로 바꿔가지고 글꼴을 굴림. 글자 크기 10, 장평 자간은 공통이니까 똑같이 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좋아요. 설정, 추가, 설정을 하면 위쪽에 빅데이터라고 들어갔죠. 1번을 클릭했을 때만 우리가 적용할 스타일이 나오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는 바탕글 기본 스타일입니다. 바탕글이 나오면 맞게 하신 겁니다. 바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은 표를 만든 후 차트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2번 밑에 커서를 두고요. 입력에 가면 위쪽에 표 클릭. 여기에서 가로는 줄, 세로는 칸이라고 했었죠. 가로는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5줄, 5가 되겠고요. 칸은 옆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6칸. 그래서
6이 되겠습니다. 글자처럼 취급되어져 있는지 확인하고요. 만들기 클릭. 여기에다가 각 칸에 맞게 데이터를 쓰는데요. 여기 쉼표는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작성 안 하고 기능으로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쓰실 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지 않고 숫자만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천 단위 구분 기호 넣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블럭을 잡고요. 블럭 잡은 거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요. 천 단위 구분 쉼표라고 있어요. 자리점 넣기 하면 들어가고 당연히 자리점을 빼면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숫자만 입력한 다음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자리점 넣기 하면 쉼표가 자동으로 들어가집니다. 좋아요. 이번에는요. 조건대로 수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조건, 표 전체에 대해서 도둠 10을 하래요. 그럼 일단 표 전체 블럭을 잡고 위쪽에서 도둠, 이렇게 글씨가 활성화가 안 되면 모든 글꼴 하고 나서 도둠 엔터 10 해주면 되고요. 캡션은 표에 대한 제목이에요. 캡션이 나왔을 때 넣는 게 좋겠다 하시면은 처음에 넣으셔도 돼요. 얘가 이제 캡션인데요. 표 안에다가 아무데나 커서는 두면 되고요. 얘가 캡션이에요. 옆에 세모 단추 눌러서 위를 클릭하면 캡션이 생성이 되는데 일단 왼쪽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원래 써져 있는 표 이름 지우고 지시사항대로 작성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블럭 잡고 도둠 10 일단 도둠으로 바꿔주고요. 10은 기본값 확인하고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되죠. 오른쪽 정렬까지 됐습니다. 캡션은 표에 대한 제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캡션까지 했고요. 자, 2번 해보겠습니다.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전체 블럭 잡아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제가 지금 화면을 줄여놔서 이렇게 보이는 거 아시죠? 네.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 숫자만 들어있는 범위를 블럭 잡아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3번에 셀 배경색은 노랑. 그러면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만 블럭을 잡고 블럭 잡은 거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여기에서 배경에 가서 색을 면색을 노랑으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블럭을 잡고 단축키인데요. 셀 테두리 배경이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키보드에 알파벳 L을 누르면 L, 셀 테두리 배경이 바로 들어가져요. 그래서 간단한 단축키는 외워두시면 작업 속도가 올라갑니다. L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가서 색에서 노랑, 훨씬 더 간편하게 느껴지시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 합계를 구하고 캡션을 사용해라. 우리 캡션 했으니까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자,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 합계를 구할 거예요. 요렇게. 이 칸도 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다 구할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합계를 구할 부분 블럭 잡고 오른쪽 마우스 블럭 계산식 합계 눌러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캡션 했고 5번 선 모양은 동일하게 해라. 자, 키워볼까요? 자, 위에 아래 왼쪽 오른쪽 크게 이중실선이고요. 첫 번째 줄에 아래 이중실선, 첫 번째 칸의 오른쪽도 맨 끝에는 대각선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럼 전체 블럭을 먼저 잡아서요. 아까 셀 테두리 배경을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각 셀마다 이렇게 가도 되는데 L 눌러서 바로 들어갈 수 있지요. 여기에서 테두리를 눌러서 이중실선을 먼저 선택하고 블럭 잡은 걸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이중실선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을 눌러주고 확인하고 이중실선으로 바뀌었는지 설정.
블럭 다 잡고 L 눌러서 이중실선 바깥쪽 설정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첫 번째 줄에 대해서 바꿔볼게요. 여기. 그러면 첫 번째 줄을 블럭을 잡아서 또 L 눌러서 이중실선 아래쪽 설정. 됐죠? 이번에는 첫 번째 칸의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칸 블럭 잡고 또 L 눌러서 이중실선 오른쪽만 적용하시면 되겠죠. 설정. 그리고 이 표에서 맨 끝부분에는 대각선 X자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고 나서 여기를 할 거야 라고 클릭을 하면 이 칸이 블럭이 잡혀요. 그때 L을 눌러서 대각선에 가셔서 먼저 모양을 실선으로 하고 만약에 이렇게 바로 X자가 뜨면 맞으면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혹시 안 뜨면 직접 대각선의 방향을 위에 아래 다 눌러주면 돼요. 모양을 실선을 먼저 바꾼 후에 둘 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설정. 그리고요. 다 하고 보니까 출력 형태의 표는 조금 아래로 늘어가져 있는 느낌이죠. 높이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우리도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아래쪽 방향키 한 번, 두 번 정도 눌러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차트 해볼게요. 차트는 표 내용을 이용해서 연도별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데이터 관리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차트는요.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하라고 많이 나와요. 그래도 한번 확인. 연도별 수집 분석 관리. 좋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부분 블럭을 잡고요. 위쪽에 입력에 차트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세로 막대형으로 일단 생성이 돼요. 이 상태에서 얘가 출력 형태에서 표 밑에 차트가 있으니 위쪽에서 가보면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하면 차트가 아래로 내려가집니다. 자, 좀 늘려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2번부터 우리가 수행을 할 거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 네모 박스가 이 점이 위로 올라와져 있을 때는 크기 조절 같은 거 하실 때 하시는 거고요. 차트에 대한 편집을 할 때는 따닥 더블 클릭해서 네모가 뒤로 쏙 숨게 해줘야 된다고 했죠. 따닥 더블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따닥.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마법사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로 막대형에서 이 첫 번째 있는 게 묶은 세로 막대형인데요. 이번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할 것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뭐 시험에 가로 막대형이 나오면 가로 막대형을 누르고 이름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다음 눌러서 여기에서는 X축, 막대가 붙어 있는 것이 X축이죠. 얘는 범례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X축과 범례가 바뀌었네요. 그러면 방향을 열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제 똑같네요. 이렇게 확인을 꼭 해주세요. 됐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제목. 차트 위쪽에 있는 게 제목이죠. 여기에다가 제목 써주시고요. X축의 이름은 따로 없으니까 Y축, 숫자 값 앞에 있는 Y축의 이름을 가로 열고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여기서 이제는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3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컵 네어 버전이니까 가로 안에 있는 지시사항을 보시면 되세요. 여기입니다. 자, 제목에 대한 지시사항이니까요. 제목 글씨 위에서 따닥 제목 모양이라고 뜨죠. 여기에서 글자부터 굴림 진하게 12. 그러면 글꼴에 클릭을 하면 굴림 이렇게 써지거든요. 써지는 느낌이 안 들어도 일단은 쓰면은 굴림이 떠요. 굴림하고 진하게 12. 그리고 나서 배경 손모양 한 줄로 그림자. 그럼 배경으로 가서
손 모양은 한 줄로 해주시고 그림자는 2로 해주면 되죠. 설정.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굴림 보통 10. 이거는 한 번에 안 되고 일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변화된 부분을 보고 들어간 김에 이거를 수정한 김에 같이 다 바꾸시면 돼요. 일단 4번의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 굴림 보통식. 먼저 단위 어근부터 할까요? 글씨 위에서 따닥 축 제목 모양이 나온지를 확인하고 먼저 글꼴 굴림 보통 10. 근데 여기에서 일단 글꼴을 바꿨는데요. 출력 형태에 보니까 글씨가 가로 방향으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세로 방향으로 있어요. 그래서 글자의 방향을 가로로까지 한꺼번에 바꾸고 나오는 거죠. 설정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축 숫자 값 있죠. 숫자 이 위에서 따닥 더블 클릭 글자를 먼저 굴림 보통 10 설정. 여기 값이 바뀌었죠. 여기는 좀 설명이 길어서 나머지 글꼴을 바꾼 후에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글씨 위에서 정확하게 따닥 축 이름표 모양이 나온지를 확인하고 글자에서 굴림 보통 10 됐어요. 범례도 줄까요? 범례 따닥 더블 클릭해서 글자에서 굴림 보통 10. 네, 이 범례에 보니까 선이 한 줄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도 동일하게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온 김에 범례 글자 모양 밖으로 온 김에 배경에 가서 선 모양을 한 줄로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차트의 마지막으로 축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축을 바꿀 거니까 이 Y축 있죠. 이 선 위에서 정확하게 따닥 한 다음에 비례로 가셔서 자동으로 꾸밈을 해제하고 최소값은 0. 맞으니까 넘어가도 돼요. 최대값 맞네요. 그대로 두고 큰 눈금선은 0을 빼고 나머지 눈금선 1개, 2개. 그래서 2 설정해주면 되고요. 작은 눈금선은 만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눈금이 지금 여기는 가운데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는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설정해주면 돼요. 설정 이렇게 됐습니다. 차트 끝났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밑에다 클릭하고요. 수식은 두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죠. 먼저 3번 밑에다가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문제 번호를 쓰시고 입력에서 FX 클릭해서 수식창을 열어서 큰 틀의 모양을 먼저 보시는 거죠. 분수네요. 분수 클릭. 대소문자 구분하셔서 F 아래쪽에 내려와서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요. 방향키로 움직여서 이동시켜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H를 쓰고 나니까 E라는 글씨가 작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H를 쓰신 후에 얘가 아래쪽으로 작게 있어서 아래 첨자예요. 그래서 아래 첨자 위에 모양을 클릭 한 번만 눌러서 한 번만 작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E를 쓰고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나오고 분수도 끝났으니까 한 번 더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나와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어서 쓰겠습니다. 여기 T, 여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T 그냥 쓰고 아래점자 있네요. 아래점자 누르고 E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커서를 다시 키우고 K 또 아래점자 나왔죠? 아래점자 한 번 숫자 1 그런 다음에 또 아래점자 끝났으니까 오른쪽 방향키 꼭 눌러서 커서 커진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수가 나왔습니다. 위쪽에 분수를 눌러서 T 아래점자 1이죠. T 아래점자 숫자 1 커서를 밑으로 내려서 D
됐습니다. 이번에는 쭉 이어서 하기 위해서 분수가 끝났으니까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나오시고 는 2 곱하기는 위쪽에 있지요. 자, 곱하기 넣어주고 10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 위첨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위첨자 클릭하고 마이너스 7 됐죠?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나오고 분수 클릭 t 아래첨자 t 아래첨자죠. 그러면 t를 쓰시고 아래첨자 하고 숫자 1 하는데 위에 분자의 자리에 계속 적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서 아래첨자에서만 나와야 돼요. 분수까지는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한 번만 눌렀고 t 또 아래첨자 숫자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아래쪽으로 커서를 옮기고 D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수식 다 됐습니다. 넣기 하고 나오고요. 적당히 스페이스바로 띄어서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2번 문제 번호 써주세요. 자, 2번 수식 해볼게요. 자, 입력에서 수식 들어가서 여기 이 모양과 똑같은 적분의 모양이 있어요. 클릭해서 한 개가 있네요. 그럼 첫 번째 있는 거 클릭. 각 칸에다가 아래쪽은 소문자 A고 위쪽은 B네요. 자, 커서를 움직이신 후에 각각 적어주세요. 방향키 또는 마우스 가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분이 끝났으니까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끝까지 나오세요. 끝까지 나와서 자, 대문자 A 쓰고 가로 열고 X 빼기 A 가로 닫고 지금 키보드에서 쓰실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써도 돼요. 가로 열고 X 빼기 B 가로 닫고 DX 지금 여기까지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는 빼기 여기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분수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분수하고 A 쓰고 밑으로 내려서 6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커서를 오른쪽으로 빼고 가로 열고 B 빼기 A B 빼기 A 가로 닫고 자 마지막으로 위첨자가 있네요. 위쪽 위첨자 누르고 한 번만 누르고 3 됐습니다. 다 됐죠?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은 다양한 예제 파일로 나오니까요. 또 여러 기출문제를 통해서 작성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로 이어서 4번에 그리기 도구 모음 해볼게요. 그리기 도구 모음을 하실 때는요. 뒤에 있는 도형부터 하시면 정렬하기가 편하죠. 뒤에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제일 큰 도형부터 해볼게요. 이 도형에 대한 지시사항은 도형 끝선에 걸쳐져 있는 화살표를 따라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 도형이 지금 직사각형이죠. 우리는 입력에 여기 그리기 도구 상자 사용할 거고요. 직사각형이 필요합니다. 직사각형 클릭. 일단 4번 밑에다 아무 데나 적당히 너무 크지 않게 클릭 드래그 대각선 방향으로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크기 지금 여기 자 보시나요? 80에 150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이 바로 나옵니다. 너비는 80이고요. 높이는 150. 정확히 입력하고 크기 고정, 실수 방지를 위해서 해주고 채우기 색은요. 문제에서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다르게 적용해라. 한마디로 아무 색이나 적용해라. 그렇지만 글자가 앞에 있으니 너무 진한 색은 피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연한 색으로 할게요. 자, 연한 파랑으로 할게요. 좋습니다. 채우기 색 넣었습니다. 설정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넣었죠. 뒤에 있는 것부터 했습니다. 이번에는 글상자 해볼게요. 글상자는 위쪽에 가로 글상자 클릭 적당히 그려서 글상자는 커서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적어주고요.
블럭을 잡아서 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하면은 글자가 흰색이라서 글자 어디 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상자부터 한다고 했었죠. 네, 글상자부터 할게요. 요거부터. 근데 우리가 원래 따닥 해가지고 교체 속성이 들어가는데 글상자는요, 커서가 안에 있기 때문에 따닥 하면은 블럭이 잡혀요. 그래서 테두리 있죠. 이 글상자의 테두리 선, 여기에서 따닥. 그러면 개체 속성에 들어가집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테두리 선, 따닥. 요렇게. 그래서 기본에 가가지고요. 너비 80, 높이 17로 하고 크기 고정. 면색 빨강 하겠습니다. 위쪽에 채우기에 가셔서 색깔 면색을 빨강으로 하고요. 선에 가시면 이 테두리 선이 지시사항에는 없지만 우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둥그렇게 처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에서 반원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적당한 위치, 지금 책에 있는 대로, 출력 형태에 있는 대로 드래그를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궁서 22 하향 가운데 정렬. 자, 여기서 블럭 잡으려면 잘 안 잡히니까 딴 데 갔다가, 딴 데 도형을 선택 해제했다가 안으로 쏙 들어가면 더 잘 들어가지죠. 블럭 잡고, 자, 위쪽에서 궁서 엔터. 22 엔터. 자, 글자색 하얀색이고요. 가운데 정렬. 화면 키워서 한번 해볼게요. 자, 글자색은요. 위쪽에 여기입니다. 글자색 흰색으로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블럭 해제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수직 수평 가운데는요. 우리는 수평만 하면 돼요. 수직은 알아서 가운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데이터 보호 뒤에 있는 이 도형, 네모 도형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직사각형 크기 110에 50. 일단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직사각형을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시고요. 더블 클릭, 기본에 가서 110에 50 크기 고정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뒤에 그 배경이 되는 도형과 겹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연한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에 가셔가지고 여기 역시도 선이 둥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반원만큼은 아니죠. 딱 봤을 때. 그래서 둥근 모양. 선에서 모서리를 둥근 모양으로 하겠다. 여기까지 하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위치 적당히 보면서 옮겨주고요. 됐습니다. 자, 이번에 바로 이어서 그림 넣어 볼게요. 요거 그림 넣을 거고요. 지시사항은 여기입니다. 자, 그림을 넣을 때 이 도형이 클릭되어져 있는 거 이어서 바로 하지 말고 항상 4번 밑에다가 커서를 빼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기다 하면은 이 도형 뒤로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4번 밑에다 클릭을 해놓고 커서를 꼭 빼놓으세요. 얘 선택 말고 커서 빼놓기.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넣기. 자, 내 PC의 문서의 ITK 폴더에 로고 1번으로 하래요. 그러면 입력의 그림에 가서 ITK 폴더에 픽처 폴더에 로고 1번. 뒤로 이렇게 들어가져요. 커서 위치에 있는 곳에 뒤로 들어가지거든요. 그럼 이 그림을 따다 더블 클릭해서 기본에 가가지고 먼저 40, 30. 40, 30. 크기 고정해주고 그림욕과 회색조 이거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얘가 이 그림이 도형들 뒤로 가 있어요. 앞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치가 어울림 글씨가 위아래로 되는 자리 차지 도형이 뒤로 가는 글 앞으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글 뒤로고요. 글 앞으로를 선택해줘야 돼요. 크기를 바꾸고 크기 고정 글 앞으로 그런 다음에 그림에 가시면 여기 회색조라고 여기 하라고 해서 회색조까지 해주겠습니다. 회색조 다 됐어요. 그리고 일단 설정한 후에 얘를 출력 형태와 비슷한 곳에 드래그 해놓고요. 하이퍼링크는 3페이지가 작성되어져 있어야지 책갈피가 있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림은
이렇게 삽입하고 글맵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글맵시를 하기 위해서 역시 커서를 4번 밑에다가 클릭해서 빼놓고 입력에서 글맵시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자체를 클릭하세요. 그럼 글맵시 만들기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데이터 보호라고 쓰고 일단 설정합니다. 우리가 커서를 4번 밑에다 빼놨기 때문에 4번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맵시를 또 따다 더블 클릭해서 크기가 나와 있어요. 50, 35. 그럼 여기에서 50, 35 크기 고정해 주고요. 역시 도형들 앞으로 와야 되니 글 앞으로 해주고, 그리고 채우기 색도 있습니다. 채우기 색은 일단 파랑이거든요. 그러면은 파랑이네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색깔 바꾸라고 하기도 해요. 일단은 파랑이고요. 글 맵시로 가서 여기서 갈매기형 수장이랑 도둠이랑 바꿔줄 거예요. 자, 여기 글꼴에서 도둠이라고 치면 안 쳐지는 것 같지만 도자만 치면 도둠이 나와요. 클릭. 그리고 갈매기형 수장 여기입니다. 글맵시 모양 클릭하셔서 마우스 포인터 올리시면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갈매기형 수장 클릭. 방금 한 게 여기입니다. 갈매기형 수장. 여기에서 요거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됐습니다. 자, 뭐 혹시 빠뜨린 게 있다면 언제든지 더블 클릭해서 또 추가로 하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의 도형을 작성하고 복사해서 글씨만 바꾸는 걸로 했었죠. 자, 먼저 글상자부터 해볼게요. 자, 글상자 위쪽에 가로 글상자 클릭해서 자, 적당히 그린 후 먼저 데이터 유통 보호 적어줄게요. 자, 블럭을 잡고 여기 글자 보니까 굴림 18포인트 가운데네요. 그러면 위쪽에 굴림 18포인트 가운데 정렬해 주고요. 이번에는 점선 또는 파선, 선 없음, 색 없음을 해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글씨만 블럭이 잡히니까요. 테두리에서 정확하게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고 따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의 종류를 여기 파선 또는 점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해도 돼요. 저는 파선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우기에서 면색은 색 없음 하라고 했으니까 색 채우기 없음까지 하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첫 번째 데이터 유통 보호보다 융합사는 여기 좀 더 길어요, 글씨가.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 글상자를 살짝 늘려서 크기 조절을 적당히. 여기에서는 크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적당히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또 이번에는 여기 뒤에 있는 보라색 해볼게요. 자, 보라색 직사각형이네요. 클릭해서 적당히 그려주고요. 자, 얘는 이 선을 따라가서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1, 2, 3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글꼴이 들어가져 있는데 얘는 크기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조건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려놓은 직사각형 따닥 더블 클릭해서 10, 20 일단 기본에 가서 10, 20 크기 고정해 주고요. 채우기 색에서는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을 하라고 했으니까 아무 색이나 해주겠습니다. 설정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보라색 네모 위에 있는 1, 숫자 1을 해볼게요. 역시 직사각형 그리기고요. 직사각형 그리기 클릭 적당히 그리고 더블 클릭 해서 크기 13, 14 기본에 가서 13, 13 크기 고정해 주고요. 면색은 하양. 그러면 채우기 색에 가셔서 일단 면색은 하양인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두리가 좀 둥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선에 가서 둥근 모양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설정 이렇게 위치시켜주고 좀 미세하게 움직이실 거면 마우스로 방향키 왼쪽과 오른쪽, 아래쪽, 위쪽 다 됩니다. 자, 옮겨주고요. 자, 숫자 1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도형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클릭하고 1 쓴 다음에 블럭 잡고 공서 20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여기 하겠습니다. 위쪽에 궁서 엔터 20 엔터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 둘, 세 개를 선택하고 복사할 거예요. 자, 얘를 글 상자는 투명이잖아요. 선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테두리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테두리 선을 클릭하고요. 얘랑 얘랑 선택할 때는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쓸 수 있는 키가 Shift 키. 그럼 Shift 키를 누르면서 뒤에 있는 거 그리고 앞에 있는 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세 개가 클릭이 돼서 선택이 됐습니다. 근데 복사를 할 건데 복사할 때 얘가 제일 크니까 여기서 복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투명이라 잘못 클릭하면 뒤에 있는 게 복사가 돼요. 그래서 항상 클릭, 시프트, 클릭 하신 다음에 컨트롤이 복사예요. 컨트롤이 복사인데 시프트를 같이 누르면 반듯하게 복사돼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시는데요. 면색이 채워져 있는 도형 위에서 클릭,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마우스 먼저 떼고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일단 데이터의 내용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AI 학습 데이터 보호, 그 다음 융합산업이네요. 융합산업 데이터 보호.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직사각형은요. 각각 다른 색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따닥 채우기 다른 색으로 임의의 다른 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까지도 마무리를 해봤고요.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마무리해봤습니다. 중간중간에 디스켓 아이콘 눌러서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 이어서 3페이지 마무리하겠습니다.